강연을 맡게 돼가지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강연을 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도스프로는 처음입니다. 강연 내용을 몰라서 좀 봤을 때 우리 동문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겠다고 이제 있는데요. 오늘 와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 묵는 봤더니 대단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면 안 되느냐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그때 듣기로는 한 40명 내외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리라서 크게 뭐 잘하는 게 아니고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담 없이 승낙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제가 강의한다고 승낙을 잘못했구나 하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저보다 훨씬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동문들을 모시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소위 말해서 번데기 앞에서 수lum던 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처음 생각부터 그냥 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공직이 나의 천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가능하면 안 지루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이 제 천직이라고 원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금년에 2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는 2월 달에 연마대왕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금년 2월 달에 그 아이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쳤습니다. 내가 많이 살아봤자 지금 내 생각에는 한 보름이나 남았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래들이 엄마를 좀 잘 살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더 살 수 없는 말기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암이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4년 전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숨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도저히 걷지 못하겠어가지고 갑자기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더니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나서 고려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신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 달 정도 입원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신부전 환자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제일 시급한 교육이다. 가족도 교육받아야 된다. 근데 제가 구청장이 교육받기 위해서 한 달을 휴가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할 테니까 저한테 가르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잘 읽고 지키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전이 뭔가 저도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신부전 환자가 처음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진단받은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50%가 사망한다고. 그리고 2년 이내에 80%가 사망하고, 뭐 5년 생존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죽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빠질 뿐이고 좋아지지 않는다. 계속 나빠지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자료를 계속 이제 뒤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치료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치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명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라고 하지 않고 심장 환자에 달리는 병원에서도 생명 연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1년 내로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제가 신부전, 메스로 신부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내가 잘 관리하면 한 4년, 5년 살겠지. 그렇게 많이 산 사람도 한 5%, 확률적으로 5%도 안 되지만은 내가 잘 관리하면 한 5년 살지 않을까. 한 4, 5% 확률로. 그래봤자 또 6, 7년 지나면 결국은 다 죽는 거죠. 약간씩 연장한 것 뿐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받고 4년 동안 나름대로 잘 버틴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저 살려준 거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위험하면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거든요. 아무데도 뭐 행사하면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모임도 없어지고, 저도 이제 사무실에 묵히게 됐습니다. 주민 행사 다 없어지고요. 저는 2020년에 상당히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다니면 못 다니는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내성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21년이 되니까 이제 정말로 걷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이제는 같은 층에 있는 구내식당을 걸어가기가 좀 어려워지고, 계단이 5개만 돼도 겁이 나가지고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는 걱정부터 5계단 올라가기가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나는 식당 가서 밥 안 먹는다, 혼자 먹겠다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그때부터요. 직원들은 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혼자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구내식당에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표가 안 났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금년 2월 달이 됐는데는 좀 되니까 그때는 거의 몸이 온몸 다 기름이 정지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째는 잠을 못 자게 되기 시작하면서, 잠을 못 자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눕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침대에 누우면은 숨이 차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눕지 못하고 한 45도 각도를 이렇게 뒤스듬하게 해서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잠은 그렇게 합니다. 밥은 못 먹겠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밥을 먹으면 막 여러 가지 불편함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요. 발이 부어가지고 발에 물이 찹니다. 발에 물이 차면은 발이 돼지조각처럼 둥글둥글해집니다. 구두를 신을 수가 없습니다. 발이 둥글해가지고 부어가지고요. 다 물이 찼습니다. 심장이 작동을 안 하니까 몸에 있는 체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제일 밑에 있는 다리에 물이 계속 차게 됩니다. 그럼 발등부터 붓기 시작해서 종아리, 무릎 아래 전부 다 물이 찹니다. 뭘로 찌르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겠고,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고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증상이 동시에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지어봤더니 신부전 말기 환자의 증상이고 이제 그런 증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잔존 수명이 한 달 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거의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리고 집에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검사를 하자고 그동안에 고등학교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신담의 1인자가 아산병원에 있어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하고 그동안 4년간의 진료 기록을 다 들고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산병원의 그 세계적인 신장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 박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며칠 날 못 가요. 진료 예약을 하루 더 잡으려고요. 다음번에 며칠 날 못 갔더니 올 필요가 없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서 죽는 것이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많이 살면 보름 살겠지. 생각을 하다 보니 연마대왕에 섰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요. 계속 연마대왕에 섰으면 옛날 과거가 거울에 쫙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게 정말 필름처럼 계속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대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직장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됐다 하는 생각이 잘 살았다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신세진 거 없고 빚진 거 없고 그다지 크게 욕먹지 않았고 아이들 다 키웠고 내가 유산을 남기지 못했지만 아이들 다 직장 다니고 있고 결혼했고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살았고 즐겁게 살았다. 미련 없다. 이제는 나아도 된다. 다 놓겠다.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졌어요. 다 됐다. 더 내가 안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죽을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어디서 죽는 게 좋을까?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즐거웠던 것, 제일 보람있던 것, 내 사무실에서 죽어야 된다. 내 사무실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몇 걸음 못 걷는데도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느낌에도 결국은 이 신부전 환자가 갑자기 죽거든요.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가 오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결국은 내가 갑자기 죽을 텐데 마지막에 그냥 신장막으로 죽을 텐데 그 장소가 어디였으면 좋을까? 나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내 마지막에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정말 나는 공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천직이 끝나니까 내 천명도 데려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하늘이 나한테 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라고 했던 그게 천직인데 나는 공직이 천직이라 생각했고 이제 천직이 다 끝나가니까 의미가 천명을 거둬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직이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서 죽자 결국은 그래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데 살았습니다. 저를 4년 동안 치렀던 주치의도 제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고요. 온갖 정말 현대 이야기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검사를 그것도 어찌 보면 의사가 궁금하다는 의사의 궁금증 때문에 저를 한 달 넘게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정상이라고 합니다. 4년 만에 약도 다 끊었고 지금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심장이 제가 엑스레이 찍으면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2배는 컸거든요. 심장 안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했어요. 다리만 물이 찬 게 아니라 온몸에다 물이 들어있습니다. 심장에도 물이 들어있어서 심장이 보통 사람이 한 2배 정도 크게 엑스레이 나왔습니다. 근데 발에도 물이 없고 심장도 정상 크기로 돌아갔고 지금 심부전 증세라고 할 만한 아무런 저게 없습니다. 근데 심부전은 나빠지기만 할 뿐이고 사망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거의 정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를 4년간 치료했던 그 의사 선생님은 어찌됐든 간에 이건 그냥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냥 사건이다. 난 자기는 처음 봤다. 자기는 이게 좋아진 경우도 처음 봤고 살아나는 경우도 처음 봤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제가 왜 좋아졌는지 모른다. 제가 완전히 다 놓고 유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매일매일 마치 시간이 몸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불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숨이 조금 더 차기 시작하고 한 달 반, 2달 지나면서 4년 전 처음 진단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계단 3개를 올라갔었는데 산에를 올라가고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나는 천직이 끝난데 왜 돌아왔을까 했는데 또 공무원이 됐습니다. 경기도 행정수석이 돼가지고 제가 공직을 42년을 했는데요. 1981년에 공무원이 돼서 2022년에 이제 임명직으로 제가 29년, 선출직으로 12년, 41년을 했는데요. 그리고 공직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또 공직이 또 공무원이 됐습니다. 천직이 안 끝나구나 하는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독수산고 저희 동문들, 저희 선배님들 뭐 거의 다 저와 뭐 유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수산고가 원래 머리는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상사를 모시고 있는 김동훈 선배도 지사도 그런 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경상도 북도 문경이 고향인데요. 아주 어릴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6남매였습니다. 맨 위에 누나가 있었고 위에 형이 둘,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 하나, 또 맨 밑에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산에서 소산으로 언제나 주소에는 산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었고요. 정말 서울에 있는 산간사는 다 저희 집 주소였습니다. 서울에서만 한 30번을 넘게 이사를 했습니다. 산동네에 세방살이를 계속 하다 보면 식구가 많아가지고 그 살면서도 한 1년만 살면 집주인도 시끄럽다고 나가고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야 되고 단간생방에 저희 6남매와 부모님까지 해서 8식구가 한 방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8식구가 한 방에 자고 먹고 한 방에 있었죠. 6남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전전하게 되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부모님한테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서 식구들이 다 그 단간방에서도 공부는 잘했습니다. 성적들이 좋았습니다. 매리의 누나는 1905를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우리 집 형들의 대학교를 수능하고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대학을 못 가시죠. 그리고 집에 숟가락을 들어주겠다고 20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집에 한 사람이라도 숟가락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밑에 제 큰형 장남이죠. 제 큰형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큰형은 또 병을 나가지고 아주 단명하게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그때 대학을 나왔죠. 그 작은 형은 큰 형이 대학 갔기 때문에 두 대학 볼 수 형편이 아닌다고 해서 작은 형은 또 대학을 못 가고 처음부터 상고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서민상고를 나왔습니다. 저하고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대학 보낼 형편이 아닌다고 해서 저도 독수산고 제 동생도 독수산고 동문이 된 겁니다. 막내 여동생만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대학을 정상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오랫동안 했던 거는 청계천에서 직원은 택배죠. 자전거 짐꾼이죠. 자전거 배달. 짐자전거에 뒤에 물건 드시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달해주는 택배죠. 그 이제 주로 원료를 이쪽에 생산하는 그쪽에 배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청계천 자전거 짐꾼을 중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오래 했죠. 어쨌든 저는 상고에 독산고, 그러다 보니까 독산고가 청계천에 왔다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저도 이제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고 취직이나 해야지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학 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생겨나서 진학반으로 하겠습니다.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형편이 안 되니까 등록금은 마련해놓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았죠. 집에 가가지고 또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등록금 다 마련했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르바이트 할 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더 쉬운 일이었고 또 다행히 대학 들어가서는 사는 내내 또 등록금을 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대학은 오히려 더 쉬웠습니다. 대학 생활이. 제 동생이 제 1년 후배입니다. 독수산고 65회죠. 제 동생이. 제 동생도 저를 따라서 진학반에 들어갔고 제 동생은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기쁘게 동생 학비를 제가 줬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법대 행정학과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행정을 하겠다는 의식이 있지도 않고 그때 대부분 그랬겠지만 성적에 맞춰가지고 행정학과가 붙지 않을까 해서 행정학과 응시를 했고 붙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더니 법대라고 하는 곳이 다 고시 공부를 하더라고요. 특히 행정학과는 전부 다 행정고시 공부하는 데가 행정학과더라고요. 행정학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곳이 행정학과더라고요. 전부 다 의대 당연한 것으로 고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고시 공부를 주기자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려면 내가 빨리 직장을 얻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가장 빨리 직장을 확보하는 게 고시 붙는 것보다. 그래서 빨리 고시에 붙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공무원이 돼서 훌륭한 공무원이 되겠다, 또 어떤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 나라 국가 발전에 대한 어떤 소원감,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빨리 붙어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빨리 붙겠다고 아주 죽기 살기 공부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결국은 내가 빨리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야 졸업한 그 해에 제가 고시에 붙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시에 붙어서 1981년에 공무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천직인지 몰랐습니다. 84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친구는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산동네에 살던 이웃집 그 수구 친구였습니다. 옛날 참다 부호가 주택으로 가득했던 그 상고되게 그 동네 살던 수구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984년에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이 없는 단칸방에, 굉장히 조그마한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방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만 작았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누우면 발이 닿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불이 못 넣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가지고 있는 가구가 비키니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비키니 옷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거 하고 중고 흑백 9인치 TV 하고 그게 우리 집 가구의 전부였습니다. 중고 9인치 흑백 TV가 비키니 옷장을 들고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은 부엌이 없는 단칸방이었습니다. 밥을 그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연탄 가도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연탄 가도 위에서 그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두 아이가 그 부엌에 없는 단칸방에서 살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이 공무원 이 공직이 저를 생활하면서 제가 결국 부엌이 있는 단칸방에서 방 2개짜리를 거쳐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했고 또 아이들을 결혼시켰고 제가 이거는 모든 것이 제 공직을 하면서 얻은 거거든요. 공직 생활은 저한테 부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저한테 제공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봉급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괜찮은 봉급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품위를 유지하고 제 가족을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제가 그 아무것도 물품에서 시작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다 공직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되고 나서 그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저처럼 이렇게 직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유별났다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출근하는 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이 공무원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 중독이라고 이제 상황되는데 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침 6시 정도면은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다시 또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밤 12시 다 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갑니다. 6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다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출근하고 또 그 다음날 12시, 거의 12시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매일 그랬는데 토요일도 출근하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공휴일도 출근하고 휴가도 안 갔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어느 해인가 제가 한번 그때 제 집에 와이프가 아내가 한번 세보자고 당신이 며칠 출근했는지 금년에 며칠 출근했는지 한번 세보자고 해서 하루 쭉 한번 세봤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그 해에 제가 출근한 날이 그 356일이었습니다. 출근 안 한 날이 9일뿐이 안 됐습니다. 일요일도 다 출근했고 휴가도 안 갔고 여름 휴가도 안 갔고 일요일 다 출근했고
물론 그때 토요일은 쉬는 날도 아니었으니까요. 토요일 출근했고 심지어는 추석 연휴, 설날 연휴에도 하루 출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여름휴가 전부 합해가지고 1년 동안 출근 안 하는 날이 국민분이 없었어요. 물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제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한다고 직원들은 출근 안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오히려 직원들 꼭 빨리 나가라고 중간에만 모습은 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제가 어떤 때는 퇴근도 안 하고 밤새도록 제가 옛날에 타이프시고 뭐 뒤집어가지고 직원들이 하라 말고 제가 다 하시면 꺼내놓고 나왔어요. 그랬습니다. 저 어쨌든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제가 고위공무원이 됐을 때가 1999년이었는데 제가 만으로 43살이었습니다. 43살에 고위공무원이 됐습니다. 공직은 저는 퇴임하면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공직은 신의 직장이라고 한 말을 후배들한테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신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내 생각에 공무원은 신의 직장이 맞다. 첫째로는 공무원은 여기보다 더 민주적인 직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도 너를 자르지 못한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제가 처음 사무관 돼서 서울시에 들어갔을 때 기획관리실장이 60이 다 돼 가신 분이고 1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차관보죠. 그분 가면서 아침에 매일 아침 커피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무실에 담배 피우시는데 전부 다 막 앉아가지고 20대 사무관에서 60대 국장까지 50대 국장까지 사무실 안에서 다 담배 피워가지고 기획과실 수분하기 전에 그 방이 확 연기가 찹니다. 그리고 기획과실 수분하면서 문을 덜컥 열어주면서 너희들 너구리 잤냐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토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관하고 60이 넘은 차관부하고도 60이 다 돼가는 차관부하고도 그냥 뭐 어떤 얘기도 수없이 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민주적인 직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주적인 직장이 있을까? 하고 싶은 얘기 다 됐습니다. 저는 서울시 얘기를 하면서 역대 서울시장하고 다 친했습니다. 저하고 친하지 않은 서울시장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하고 각별하게 친했고 심지어 10년의 가도 공간에 제 방을 마련해준 시장도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하고 저하고 대판으로 싸우지 않은 시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일 순하다고 했던 조수시장도 결제판을 들고서 제 면전에다가 결제판을 집어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시기하면서 저하고 싸우는 저하고 안 싸우는 시장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고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승진했어요. 세상에 이런 직장이 존재할까? 공무원은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해도 누구도 못 잡는다. 이런 직장이 어디 있냐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는 공무원은 자기가 한 일이 오래도록 남아있다. 저도 거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광화문 광장에 저하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광화문 광장은 처음 구상되고 지었으니까요. 서울의 성곽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숲하고도 전혀 안 맞아졌어요. 어떤 본인이 한 일들이 자기가 부사했고 자기가 발휘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들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아있고 나중에 퇴직을 해도 손자를 손을 잡고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분이 없어요. 공직은 보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을 난다. 자기가 한 일이 그 도시의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공직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좋은 직장이 돈을 벌겠다는 순간부터 지옥이 됩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는 순간부터 감사하면 감사를 받지 않을까, 누가 투소를 하지 않을까, 뭐 나중에 어떻게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러다 보면요, 또 그 사람이 또 저기 또 딴 거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은 공직이 즐거운 직장이 아니고 지옥 같은 직장이 됩니다. 공무원은 돈 벌겠다는 생각 하나만 딱 버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직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 마지막 퇴임하면서 그리고 정식으로 했습니다. 너희들 돈 벌기는 틀렸다. 그걸 분명히 하면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가. 제 스스로를 6월 30일 퇴임하면서 퇴임을 앞두고서 제 스스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내가 옳았던 것인가 옳지 않았던 것인가를 굉장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위공무만으로도 23년을 했고 선출직으로 구청장으로 12년을 한 사람이 이게 신고된 재산신고상으로는 2억 4천 그리고 공시가가 하면 실제 불가구에도 아무리 구하고서도 5억이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이게 너희들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한 보름 이상 있어. 내가 이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해. 너희들 돈 벌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과연 이 나쁘게 가는 삶을 내가 산 건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고집이었는지 이게 고민됐지만은 제가 그 생각에서 내가 2월달에 내가 연락대랑 운전을 섰을 때 그때 내가 그 생각이 하지 않았던가 내가 잘 살아가 강하고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식들한테 물론 유산도 없지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즐겁게 살았고 보람 있게 살았고 근데 나름대로 내 삶이 괜찮았다. 내일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자신이 난 거는 내가 돈 때문이지 아니지 않나. 내가 후배들한테 돈 벌지 말고 이 공직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일이다. 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가 하지 않는 게 옳은가 한 보름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마지막 퇴임하면서 직원들 조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돈을 기는 틀렸다. 그 마음만 굳게 먹으면 너희들 신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 공직처럼 좋은 직장을 보고 있어. 생각해보면 공직이 정말로 천직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좀 특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직을 출발할 때는 공직에 대한 사명감 역시 공직에 들어왔지만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여기보다 더 즐거운 것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도 얻었고 여기서 집도 얻었고 이 공직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많지 않더라도 어떤 이보다 더 좋은 점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것이었고 많은 것을 남기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연마대왕이 저를 두고 갔다가 다시 나눈 게 공식 조금 더 하고 나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다시 이제 근무하게 돼서 이제는 진짜 공무원이 됐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10시 퇴근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고 퇴직금밖에 기여금도 매달 받고 해야 되는 이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공직이 41년이었는데 이제 몇 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또 즐거운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출근합니다. 저도 아마 경기도에 국장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그쪽 라인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출근하는 게 즐겁습니다.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꼭 그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복잡한 일들이 저한테는 더없이 즐거운 일들입니다. 가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결하는 게 저한테 더없이 즐겁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저처럼 공직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여를 하고 봉사하는 분도 많습니다. 따뜻한 썰로 우리 공무원들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아마 시간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오늘 이렇게 전문적인 강의하는 것 같으면 제가 처음부터 어지럽을 텐데 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 재미없는 얘기 들어서 죄송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